데인저 오브 디스트럭션 등장! 이번에 총이 물량 5박스가 들어와서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이거 한번 까보면서 어떤 좋은 카드가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좋은 카드가 몇 장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카드가 나오길. 뭐 자세한 설명 같은 거는 영상 설명에다가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는 카드군이 있는 것들은 카드군끼리, 그 카드군이 없는 것끼리는 그냥 제가 생각해가지고 좀 쓸만한 건 쓸만한 것끼리, 그리고 각 종류별로 이렇게 딱 분류를 대충 해놓았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카드군은 엘리멘트 세이버, 그리고 트로이웨어. 2장 이상 지원받은 덱은 방귀, 얼터가이스트, 트릭스터, 킹당들, 그리고 이건 사이버스들이고요. 1장 지원받은 덱은 대왕, 잭나이츠, 타락천사, 전지맨, 헤어, 그리고 뭐 뱀파이어인데 언데드가 공용으로 뭐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각종 그거 말고도 상당히 쓸만한 카드들이 많이 나온 덱이기도 한데요. 뭐 무한 포용이랑 저택 와라시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하겠죠. 그거 말고도 제가 생각하기엔 무덤의 지명자, 긁어부스러, 콩뿌리기, 레드 리부트, 설화의 빛이나 비행 야수족의 아주 강력한 2링크, 그리고 모든 링크가 쓸 수 있는 2링크, 뭐 이런 카드들이 있고, 유물 카드도 역시 등장하고 있네요. 나머지 카드는 여기다가 딱 쌓아놨습니다. 이번엔 초기 물량으로 나온 카드랑 다른 샵 가격을 비교해서 최저 가격으로 비교샵 가격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초기 물량으로는 지금 무한포장 주제가 한 3장 5박스예요. 나머지 마운드 시크이 안 나왔고, 아라시 시크이 안 나왔고, 그러면 왼쪽 시크이 안 나왔고, 시크이 2장, 트리스바이너 시크이도 안 나왔고, 고블린 시크이도 안 나왔고, 아라시 시크이가 1장, 멀티페이커식 1장, 그리고 시크 1장. 가격이 높은 카드로 치면은 한 이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데인저 오브 디스트럭션 카드 분석. 무한 포용하고 저택 와라시, 범용 카드 중에서 모으면 바로 박스 값을 건지는 이 2장 카드를 가지고 한번 일단 먼저 해보겠습니다. 무한 포용은 이펙트 벨러라는 카드가 있죠. 그 카드의 상위 호환으로 많이 쓰이는 카드고, 몬스터 필드 아무것도 없으면 패에서도 발동 가능하고, 어퍼로 오면은 한 줄에 있는 과거 함정도 견제할 수가 있죠. 저택 와라시는 이제 나온 4번째 이쁜이 패트랩 중에서 하나로서 묘지에서 발동하는 모든 견제를 합니다. 이쁘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가지고, 시크릿은 가격도 비싼데다가 물량도 딸리죠. 무한포용도 마찬가지고요. 유이샵 가격으로 보면은 무한포용 시크릿은 15,000원에 주제는 10,000원이고, 보통 샵가에서는 거의 다 품절일 거고, 뭐 그렇습니다. 저대화를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14,000원에 주제는 6,500원. 나오는 것은 거의 다 운이라고 볼 수 있죠. 이번에 5박스 가서 시크릿 무한포용은 하나도 안 나왔고, 마라시도 시크릿 하나도 안 나왔고, 슈레가 3장, 무한포용 3장, 시점없이 1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들은 데인저 오브 디스트럭션에서 가장 많이 나왔었던 엘리멘트 세이버 그 소스들입니다. 엘리멘트 세이버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아직 연구가 되지 않아가지고 어떤 게 최적으로 불릴 수 있고 그런 건 확실하게 말하기 힘들긴 하지만, 특성은 모두 다 다른 속성으로 된 몬스터들이 각자의 그 속성을 이용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나왔었던 명신 몬스터들에 대해 가지고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면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는 그런 테마입니다. 몇 장 정도 나왔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엘리멘트 세이버 모래프 20장,
거이라 21장, 나르 19장, 아이나 27장, 엘리멘트 트레이닝 10장, 영신의 성전 8장, 마키니 8장 이렇게 나왔어요. 5장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대충 한 박스에 한 4장에서 5장 정도 노말 카드 나오고, 엘리멘트 트레이닝은 거의 한 박스에서 2장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영신의 성전하고 마카니는 한 박스에서 1장에서 2장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박스에서 1장은 나올 수 있을 거야. 4장 정도 나왔으니까. 이게 엘리멘트 세이버 위라드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군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카드군은 드로이메어입니다. 드로이메어 같은 경우에는 각자 소환되었을 때 패를 한 장 버리고 발동하는 효과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링크 상태로 소환됐으면 그 후에 한 장 더 드로우까지 할 수 있죠. 물론 마우 카드랑 몬스터 카드 말고 링크 몬스터들만요. 그리고 그 효과도 상당히 좀 쓸만해서 거의 모든 덱을 전개형으로 만드는 되게 독특한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덱에서 채용도 가능하고요. 희생약 한 장으로 채용하는 방법도 강의를 올려가지고 동영상 설명에다가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일단 한번 각자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1링크랑 2링크 드로이메어 이너와 케르베로스 피닉스입니다. 이너 같은 경우에는 드로이메어 몬스터 한 장, 보통 이 디스 드로이메어를 링크 소재로 쓰게 되는데요. 드로이메어 이너 같은 효과는 덱에서 드로이메어 한 장을 또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로이메어 케르베로스와 피닉스는 각각 링크 마커가 한 개는 오른쪽, 한 개는 오른쪽인데요. 한 명은 마법 함정 카드 파괴를 할 수 있고, 한 명은 몬스터 카드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메인 몬스터 중 특수 소환된 것만이지만요. 그리고 유니콘, 이 카드는 필드의 카드 한 장을 덱으로 되돌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링크 중에서 고블린도 있는데요. 이걸 사실 이 링크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편입니다. 또 슈퍼레어고 시크릿 레어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도 제일 비싸는 건 아니지만 이 링크 중에서는 제일 비싸기도 하고요. 이 카드는 무려 일반 소환을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리폰, 이게 드로이메어에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카드인데요. 묘지의 마법 함정 카드를 한 장 정의 필드에 세트해서 다음 턴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링크 상태가 아니면은 모든 몬스터 효과까지 스킬 드레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카드죠. 그리고 디스트로이메어는 유일한 드로이메어의 몬스터 카드인데, 이 카드는 필드에서 묘지를 발휘했을 때 상대 필드에 특수 소환하는 좀 코스트를 갖고 있지만, 이 카드가 일반 소환됐을 때 묘지에 링크 몬스터 한 장 특수 소환하는 엄청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룡물을 유혹하는 악몽은 드로이메어의 필드로 옵니다. 보통 잘 안 쓰긴 하지만 트로이메어 한 장에 걸리고 다른 자신의 메인 몬스터를 이동시키거나 메인 몬스터는 트로이메어 몬스터 두 장으로 위치를 바꾸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상호 링크 상태의 몬스터의 전투로 발생하는 그 자식으로의 전투 데미지도 이용합니다. 자, 이게 5박스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 대충 트로이메어 이너 케르베로스 피닉스는 한 박스당 한 장 정도 보면 되겠고, 성유물로 유혹하는 악몽 같은 경우에는 총 23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충 한 박스당 4장, 5장 정도 보시면 됩니다. 유니콘이나 고블린 같은 경우에는 한 박스에 한 장도 안 나올 확률이 높겠고, 그리폰은 한 박스에 잘하면 한 장, 못하면 한 장도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겠네요. 디스트로이메어도 유니콘하고 확률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플레임즈 오브 디스트럭션에서 지원받은 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강기입니다. 이번에 강기가 4월달에 열렸던 홀대회, 왕주 홀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강력한 전개력하고 엄청난 상업 판단력이 엄청나겠지만, 강기 역시 이번에 나온 광기 화급에는 카드는 소환되었을 때 상대 필드에 공격 한 장을 선정을 시까지 절반으로 만들고, 만지록은 패트 레벨로 쓸 수도 있습니다. 데미지 계산 시에
패에서 버리고 상대 몬스터의 절반으로 만들죠. 그 데미지를 준 효과를 발동 시에도 패에서 버리고 그 데미지 절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기들은 전부 다 이게 묘지를 필드에서 묘지를 보내줬을 때 덱에서 강기 카드 한 장을 선취하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강기 페이스턴 필드의 강기 한 장을 파괴하고 묘지의 강기 한 장을 특수 소환합니다. 강기의 그 공통 효과 때문에 이득을 크게 볼 수 있는 카드죠. 그리고 강기도 마스터 오그입니다. 한 턴에 한 번 필드의 강기 몬스터를 주인의 패로 되돌리면 그 대상으로 효과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턴에도 발동할 수 있고 거기다 상대 몬스터 전부에게 공격할 수 있고 필드에 암면 프레셔 몬스터가 존재할 때 이 카드는 상대의 가장 높은 몬스터한테 공격할 수 없다는 그런 상남자 카드가 됩니다. 네, 그러면 강기가 몇 장 정도 나올까요? 알아보겠습니다. 강기 후급에 같은 경우에는 16장 나오고 만지록은 16장, 페이스턴 27장 나왔습니다. 만지록하고 후급에 같은 경우에는 총 박스에 한 3장 정도 나오고 되겠고 페이스턴은 한 박스에 5장 나오고 마스터 오브도 5박스 값에 양 나왔으니까 대충 한 장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요즘 대회 독특하게 무슨 독특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얼터가이스트입니다. 얼터가이스트 멀티페이커가 나와가지고 또 이번에 정말 그리고 에멜레르크 키드루가 픽실 역시 괜찮은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알아보겠습니다. 픽실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를 릴리스하고 덱리스 카드를 3장 넘겨서 얼터가이스트 한 장을 넣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드루가 이 카드는 이 링크 몬스터고 상대 몬스터에게 전투 데미지를 줬을 때 묘지 몬스터 한 장 대상으로 이 카드 링크 앞에 있는 자신의 특수 소환 그것도 상대 묘지의 몬스터는요. 그게 만약 배틀 페이지니까 바로 다시 공격을 할 수 있어서 큰 이득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투로 파괴했을 때 묘지의 얼터가이스트를 건지는 효과다. 그리고 에밀레르프 이 카드는 일반 몬스터로 특수 소환되고 그 몬스터가 있을 때 효과 대상도 안 되고 효과로 파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상을 주는 거죠. 그리고 갓지원이 멀티페이커입니다. 가격도 갓이죠. 이 카드는 함정 카드를 발동했을 때 가격도 특수 소환을 할 수 있고 특수 소환에 성공했을 때 덱에서 얼터가이스트를 한 장 수비효율 특수 소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갓지원이죠. 그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얼터가이스트 멀티페이커 같은 경우에는 5박스에서 슈렉 2장씩 한 장이 나왔으니까 잘하면 2박스에서 한 장에서 3박스에서 한 장이 나올 수 있겠네요. 픽시는 27장 나왔고 키드로가는 17장 그리고 에밀레르는 11장이 나왔습니다. 픽시는 5박스 한 박스에 5장 키드로가는 한 박스에 3장에서 4장 에밀레르는 한 박스에서 2장 정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지원을 많이 받은 바로 트릭스터입니다. 트릭스터는 무려 링크 몬스터 3장 효과 몬스터 3장 마우카드를 2장이나 받았는데 이 히오스 몬스터 소환해가지고 블룸으로 바꿔 온 다음에 바로 히오스를 또 묘지에서 특수 소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효과로. 그런 다음에 바로 이 링크의 트릭스터를 바꾸는 그 콤보가 나와가지고 거의 모든 덱에서 막 원콤키, 원턴키 막 이러면서 막 써먹고 있지요.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릭스터 히오스. 이 카드는 링크 소질 묘지로 보내줬을 때 다시 묘지 빌드에서 특수 소환할 수 있고 그때는 얘는 제외됩니다. 그때 맨드레이크, 원차크나죠. 맨드레이크는 이 카드가 패에서 묘지로 보내줬을 때 그때 수입 표시로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특수 소환된 카드는 필드에서 벗어날 수 있게 제외가 되고요. 또 이 카드가 링크 소지에서 묘지를 보내줬을 때 상대의 링크 앞에 몬스터를 대상으로 파괴를 할 수 있습니다. 샤크나주 패에서 카드 한 장을 버리고 자신 묘지의 링크 몬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가 몬스터 중에 존재하는 제외될 때마다 200 데미지 주는 제외될 때 제외될 때 데미지를 주는 트릭스터죠. 그리고 트릭스터 부캐
이 카드는 트릭스터 2장을 대상으로 발동할 수 있는데 그 한 장은 패로 되돌리고 한 장은 공격력을 그만큼 올려주거든요. 이게 공격력을 계산하는 녀석이라 가지고 데미지 계산 시에도 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하면 한 방 팍 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릭스터의 두 번째 필드 마법 라이트 아레나. 트릭스터 몬스터 링크 소환했을 때 그 소재로 한 묘지 트릭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다시 특수 소환할 수 있고, 한 턴에 한번 상대 마법 함정 카드 중에 세트된 카드 대상으로 역시 발동할 수 없게 만드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 몬스터입니다. 1링크 트릭스터 블루. 이 카드는 트릭스터 한 장으로 소환할 수 있고, 링크 소환을 성공했을 경우에 상대는 덱에 한 장 드로우할 수 있는데, 이건 내가 효과를 발동할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로우 안 시킬 수도 있어요. 한 번씩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링크 앞에 트릭스터 몬스터가 전투 효과를 파괴했을 때 상대 패에서 곱하기 200 데미지를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링크 트릭스터 데블 피니움. 이 카드는 공격 선언 시에 상대 패드의 링크 몬스터 수까지 제외되어 있는 트릭스터 몬스터를 패에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몬스터 패에 넣은 카드 수 곱하기 1000포인트는 올려줍니다. 한 장만 있으면 3400이네요. 마지막으로 4링크짜리 베레 마돈나. 엄청나죠? 링크 마커. 이 카드는 링크 소환 링크 몬스터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이 카드가 발동한 효과를, 이 카드는 다른 카드가 발동 효과를 받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링크 앞에 몬스터 존재하지 않을 때 묘지의 트릭스터 몬스터 종수 곱하기 200 데미지 상대에게 줄 수가 있죠. 트릭스터는 역시 가능성의 대명입니다. 소수도 엄청 많이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몇 장 정도 뽑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5박스 트릭스터 포키 6장, 트릭스 라이트 아레나 7장, 대충 한 박스당 한 장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네요. 자, 히오스가 5박스를 뽑았는데 16장이 나왔고요. 맨드레이크는 17장, 샤크나주는 10장 나왔어요. 2장 정도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한 박스에 얘는 3장씩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릭스터 블루 17장 나왔거든요. 3장 정도 기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박스에. 트릭스터 데블 피니움은 6장이 나왔으니까 한 박스당 한 장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베라 마돈나도 한 박스당 한 장 정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건 좀 안 되겠죠? 그리고 틴당글입니다. 틴당글은 플레임즈 오브 디스트럭션에서 이번에 지원받아가지고 정말 가능성이 커졌어요. 틴당글 트리니티. 덱에서 이 카드 리버스 했을 때 덱에서 틴당글 한 장을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카드는요. 그리고 이게 리버스한 이 카드 몬스터가 존재하는 한 자신은 틴당글 몬스터 전체로 파괴되지 않거든요. 한마디로 얘가 리버스 했으면 틴당글 몬스터는 아예 파괴가 안 되기 때문에 얘도 파괴가 안 돼요. 엄청난 거죠. 거기다 이 카드가 틴당글 링크 몬스터의 링크 소재로 쓰면 묘지를 보냈을 때 덱에서 제일 공에 좋은 얘를 덱에서 놓을 수 있고 덱에서 마함정 카드를 묘지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레곤이 좀 엄청난 게, 이게 필드에 링크 몬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이걸 장착 카드를 주고 장착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그 카드는 전투 효과로 거의 파괴가 안 돼요. 거기다 상대 효과의 대상도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완전 변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턴에 한번 이 장착 카드 장착 몬스터의 모든 링크 마크 앞에 몬스터 존재할 때 그것들의 몬스터가 이 카드를 전부 파괴합니다. 일종의 그 코스트라고 볼 수 있죠. 전부 파괴했을 때 이 카드 장착 몬스터의 공격력만큼 데미지를 상대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은근히 좀 짭짤한 데미지를 줘서 원턴 킥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정망의 함정 속으로 그 덱하고 묘지에서 몬스터를 특수했을 때 그 몬스터를 뒷면 표시를 제외하는 카드죠. 추억만 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기룡 티아마토. 이건 좀 사용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일렬로 카드가 3장이 들어서 있을 때, 즉 상대 몬스터 마법 함정 또는 링크 몬스터 이렇게 막 3장이 있어도 되고, 아니면 내 와우 카드까지 가지고 합쳐서 3장이 있어도 되고,
그렇게 3장 있을 때 특수 소환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걸 전부 파괴합니다. 특수 소환했을 때. 그리고 그 카드로는 카드존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펜듈럼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큰 견제를 할 수 있는 카드죠. 아직도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한 카드입니다. 소법사 히달마, 야수력, 야수전사력, 비행 야수족을 쓰는 덱에서 필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한번 상대 필드의 마법전 대상을 파괴할 수 있고, 공격력도 필드의 야수력, 야수전사력, 비행 야수족 몬스터 수준의 100 올라가죠. 그리고 이게 전투로 상대 몬스터 파괴했을 때 묘지 몬스터 및 제외된 몬스터 중에서 야수, 야수전사, 비행 야수족 몬스터 등을 피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페이스 인슈레이터, 이거는 몬스터 2장이라는 아주 깔끔한 제한을 갖고 있어서 제 생각에 정말 잘 쓸 것 같거든요. 이 카드 링크 앞에 몬스터의 공격력 수에 800내리기 때문에 최대 2000까지 견제를 가능한데, 이 카드가 묘지에 존재하고 필드에 사이버스 링크 몬스터가 소환됐을 때 링크 앞이 되는 자신 필드에 이 카드를 특수 소환할 수 있고요. 일단 몬스터 2장이고 링크 바꿔서 되게 깔끔한 그런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레이트 바람 속성에 2장만 있으면 바로 특수 소환한 링크 몬스터입니다. 이로써 이제 빛 속성하고 어둠 속성, 모드 속성 링크, 이속 링크 카드가 나왔죠. 그리고 더플러릭 더플 트리스 바이나, 더플러릭 세트에 트리스 바이나면 그 링크 3 몬스터로서 플러릭 폭탄 드래곤 이은 두 번째 더플러릭 카드입니다. 상대 모든 마함을 제외시킬 수 있어서 뭐 해피에이털 대용품으로도 상당히 많이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인저 오브 디스트럭션에서 카드를 딱 한 장 지원받은 카드군들 있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태양 전지맨, 이 카드는 일반 소환되었을 때 또는 특수 소환되었을 때 덱에서 번개적 몬스터 한 장을 묘지로 보낼 수 있어요. 전지맨이란 그 카드군 자체가 누전을 이용해서 상대 필드를 싹 밀어버린 다음에 원턴킬을 내는 카드군인데, 그 원턴킬이 태양 전지맨으로 상당히 쉬워졌어요. 거기다가 이게 번개적 몬스터 일반 소환, 특수 소환이 이 태양 전지맨이 있는 상태에서 나오면 전지맨 토큰까지 소환을 해줘서 누전이 훨씬 더 빨리 발동할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이거는 묘지에 있는 어떤 전지맨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잭나이츠 아브람, 잭나이츠라는 카드군은 특수 소환을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전개돼서 킬을 내는 카드군인데, 일반 소환권을 거의 안 쓰거든요. 잭나이츠라는 카드군은. 그런데 이 일반 소환 해가지고 잭나이츠의 링크 몬스터를 좀 더 쉽게 소환할 수 있게 되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공격력도 있죠. 그리고 제림의 제왕, 장착 카드로서 묘지에 있는 2800에서 1000, 2300에서 1000이면 제왕 몬스터를 배합니다. 제왕 몬스터를 수입해준 특수화할 수 있는 죽은 자의 소생, 제왕 전용의 죽은 자의 소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뭐 이 카드가 계속 남아있고 위에 필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몬스터가 파괴되니까 약간 좀 그게 코스긴 하지만, 이게 몬스터 어드밴스 소환할 때 이 카드 장착 몬스터는 2장만큼 릴리스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득이니까 뭐 쌤이겠네요. 죽은 자의 소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왕에서의. 그리고 뱀파이어 서커, 언데드 정몬스터 2장을 제물로 링크를 할 수 있고요. 상대 묘지 몬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상대 묘지에서 이렇게 특수화할 수 있는 효과를 갖고 있긴 한데, 이건 뭐 잘 안 쓸 것 같지만 뭐 자신 상대 묘지에서 그리고 언데드 몬스터 특수화했을 때 한 장을 드로우할 수 있어요. 내 묘지에 특수할 게 없다 하면 상대 묘지에서 뭐 특수해가지고 한 장 드로우를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언데드 종이 링크라는 거. 그리고 몬스터를 어드밴스 소환할 때 자신 필드 몬스터 대신 상대 필드 언데드 종에서 릴리스 소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괜찮겠네요. 그리고 발조 보수 태엽권, 이 카드로 인해 가지고 태엽이 원턴 킬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팍팍팍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강의 동영상도 설명글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설명글에다가. 이 카드는 링크 소환 성공했을 때 덱에서 태엽을 서치합니다. 그리고 필드 암의 표시 태엽 한 장을 뒤에 표시 제외하고
같은 일의 몬스터 한 장을 덱에서 또 특수합니다. 이런 엄청난 효과를 갖고 있어서 상당히 괜찮죠. 모든 원턴킬에 태엽에서 원턴킬에서 아주 쓸모있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타락천사. 이 페미치 자신의 필드 안면 표시 몬스터 중에서 타락천사 몬스터 한 장을 묘지로 보내고 필드의 효과 몬스터 한 장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몬스터 공격력만 그 라이 포인트를 회복하죠. 몇 장 정도 뽑을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제림의 제왕이 15장, 잭나이트 아브람이 17장, 태양전 지면이 24장 나왔습니다. 태양전 지면은 대충 5장, 한 닥스당 5장 정도, 잭나이트 아브람은 3장 정도, 제림의 제왕은 한 3장 정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뱀파이어 서커나 발전부스 테어콘, 식물이 타락천사는 한 장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 4장, 이 카드 4종류는 제가 생각하기에 플레임 오브 디스트럭션에서 뽑아도 정말 후회 없는 카드를 생각합니다. 무덤의 지명자라는 카드는 상대가 우라라라든가 유격동기 이런 이펙트 벨러라든가 뭐 그런 카드를 패해서 버리고 발동했을 때 그 몬스터를 제외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외된 그 몬스터 효과를 발동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패트레벨 카운터할 수 있는 엄청난 카드라고 볼 수 있죠. 메인으로 안 들어가더라도 요즘은 사이드는 반드시 넣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레드 리부트. 이 카드는 함정 카드를 상대가 발동했을 때 발동하는 카드인데 그 함정 카드를 그대로 다시 세트시키고 그 턴에 함정 카드를 아예 발동을 못 시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상대는 덱에 함정 카드 한 장 더 가져와가지고 세트해놓고 쓸 수 있죠. 그런 것으로만 보기에는 상당히 좀 코스트가 커 보이긴 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게 얼터가이스트라든가 요즘 많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얼터가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 턴이라도 함정 카드를 발동하지 못하게 되면 상당히 좀 아드량이 크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카운터라고도 볼 수 있고 함정 카드 덱들이 일단은 함정 카드를 한 턴 아예 못 쓰게 만드니까 이게 거기다가 패에서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라이 포인트가 절반이 깎이긴 하지만 뭐 신의 심판 같은 걸 볼 수 있죠. 패에서 발동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함정 카드에 뭘 엎어놓고 다음 턴에 써야 된다라는 그런 게 없어져가지고 엄청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화의 빛. 이 카드는 묘지에 마법 헌혈 카드가 존재하지 않을 때 발동할 수 있고 덱에서 2장 드로우 할 수 있고 거기다가 한번 묘지의 카드 제외하고 페이 몬스터 한 장을 덱으로 되돌려서 다시 드로우 할 수 있는 욕망의 항아리의 진화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이걸 쓰면 바로 함정 카드를 발동을 못 시킵니다. 그 듀얼에서요. 그런데 이걸 왜 쓰느냐? 몬스터만 있는 이걸로 덱을 아예 바꿔버리면 서라이비에서 딱 3장 넣어서 아주 그냥 강력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황, 설화회왕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뜨고 있죠. 그리고 초중무사 이런 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긁어부스럼. 이 카드는 상대가 이걸 파괴를 하게 됐을 때 덱이나 엑스트라 덱에서 몬스터 한 장을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티미트 팔콘 같은 사기 몬스터도 특수 소환할 수 있죠. 상대가 이걸 파괴해줘야 되지만요. 실제로 몇몇 그 대회에서 긁어부스럼이 파괴돼서 얼팔이 소환돼가지고 우승이 된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도 엄청난 로말 카드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몇 장 정도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명제한 17장 나왔어요. 한 박스당 3장 정도 나올 것 같고 리부트 26장, 한 박스당 5장, 그리고 부스럼이 10장 나왔어요. 한 박스당 2장 나올 것 같고 설화의 빛은 15장이 나왔으니까 한 박스당 3장이 되겠네요.